오늘은 에버노트 안에서 태그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 개의 태그를 활용해서 내 맞춤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. 사실 그거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먼저 태그에 대해서 내가 세팅을 해야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자료 관리 방법은 또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뭐 작가님들이나 혹은 교수님들 아니면 많은 논문을 써야 하는 뭐 학생들 혹은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많이 하는 강연자, 뭐 목회자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. 우선 저는 태그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. 첫 번째 태그는 핵심 태그, 두 번째 태그는 이제 감정 태그, 세 번째 태그는 이제 일반 태그, 이렇게 세 개로 분류했거든요. 그래서 핵심 태그는 이제 뭐 내 인생의 철학이라든지 뭐 행복의 조건, 미래 사회의 가치 같은 좀 이게 무게가 있는 혹은 내가 관심이 있는 내 전공과 관련이 있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. 뭐 저는 세 개로 했었는데 뭐 네 개, 다섯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개가 상관없습니다. 다만 핵심 태그를 선정을 할 때는 규칙 하나 정해놓은 게 뭐냐면 이 키워드 중에 하나만 고르자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 창의, 업무, 관계, 학습 이렇게 제가 행복의 조건의 키워드가 세 개 있거든요. 업무, 관계, 학습. 그래서 태그를 설정할 때 이 셋 중에 하나만 부여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감정 태그입니다. 감정 태그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6개가 있다고 해요. 기쁨이 있고 슬픔, 두려움과 놀람, 그다음에 분노와 혐오랍니다. 이 6개는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라는데요. 그 감정을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고, 세 번째 일반 태그는 그냥 평소에 제가 쓰던 폴더, 그 폴더명들을 그냥 쭉 넣는다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태그라는 것 자체가 이 태그를 여러 개 안 찍고 하나만 딱 찍으면 그 자체가 또 폴더 역할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일반 태그는 제한이 없게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핵심 태그, 두 번째는 감정 태그, 세 번째는 일반 태그입니다. 핵심 태그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되고, 감정 태그는 2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분노스럽기도 하지만 혐오스럽기도 한단 말이에요. 2개 정도는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. 그리고 일반 태그는 어떠한 제한도 걸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데요. 태그 설정 기호인데 느낌표 골뱅이 샵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오른쪽에 이 키보드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. 원래 우리가 그 태그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샵 태그 많이 보죠. 뭐 텔레비나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샵 뭐뭐뭐 이렇게 씁니다. 근데 에버노트에서의 특징은 또 뭐냐면 태그를 설정할 때 꼭 샵으로 한정 짓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느낌표가 될 수도 있고 골뱅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달러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. 뭐든지 상관없습니다.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태그를 어떻게 부여했냐면, 자, 핵심 태그 앞에는 무조건 느낌표를 붙인다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1번에 위치하고 있죠. 그 다음에 감정 태그는 무조건 골뱅이를 붙였습니다. 골뱅이. 그 다음에 일반 태그는 이제 샵을 붙이죠. 그래서 우리가 태그를 이따 같이 넣겠지만 같이 넣을 때 보면 우리가 통상 키보드를 만질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누르거나 2번을 누르거나 3번을 누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태그를 부여할 때 순서는 첫 번째 핵심 태그를 고르고요. 두 번째가 감정을 넣고 세 번째가 일반 태그를 넣습니다. 그렇게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데이터에다 태그를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오는 경우, 다른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제가 볼 때는 태그를 분명히 넣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작성한 데이터들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메모라든지 혹은 뭐 아이디어 노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굳이 태그를 안 보여도 되지 않겠냐. 왜냐하면 약간의 규칙성 있는 제목만 부여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날짜, 뭐 두 번째는 뭐랄까 주제어, 세 번째는 뭐 위치, 네 번째는 뭐 사용자 이름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을 부여해서 데이터를 관리해도 사실 무방하거든요.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데이터,
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제가 되도록이면 태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 좀 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래 보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, 첫 번째 핵심 태그는 내 인생의 철학 정도다.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미래사회 핵심 가치, 뭐 창의, 소통, 협업이다. 이게 중요하다. 이게 제 멘토였던 정윤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고, 업무 관계 학습, 이거는 제가 운명을 바꾼 노트의 힘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행복의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개인화, 공감, 융합, 이것도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의 능력이 아니겠느냐,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. 저 이렇게 9개를 제가 핵심 태그로 세팅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정 태그입니다. 감정 태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인류의 공통 감정이다.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감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일반 태그는 폴더처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넣어라.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어트, 생각법, 뭐 성경, 독서 노트 뭐 다 있죠. 뭐 군대, 뭐 명언, 뭐 신앙, 뭐 싱크와이즈, 뭐 부가 업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기존에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참고해서 태그로 부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. 자,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, 첫 번째, 뭐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비즈니스,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핵심 키워드를 내가 찾아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, 뭐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. 혹은 평소 내가 그 존경하던 뭐 멘토나 그런 분들 계시죠. 그런 분들이 내게 늘 강조했던 뭐 3가지 원칙이라든지, 뭐 1개도 상관없습니다. 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그런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겠느냐,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네 번째로는 이제 행복한 인생을 위한 3가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.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내 전공,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도 되고,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. 근데 핵심 키워드는 조금 이제 무게감이 있는 키워드였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좀 실습을 같이 해보면, 이제 첫 번째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3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. 저는 이제 업무, 관계, 학습을 얘기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요?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존경하는 멘토님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는 거죠. 저는 이제 뭐 창의, 소통, 협업이 있었습니다. 잠시 멈추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럼 세 번째, 미래 인재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? 그래서 저는 개인화 능력과 공감, 융합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, 이렇게 봤고요.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가 뭐냐? 뭐 마인드가 중요하고, 관계 유지가 중요하고, 늘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, 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본 결과 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. 뭐 이거는 뭐 다른 분들 건데, 뭐 여유 있는 삶, 관계가 중요하다,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, 사장의 일이 중요하다, 이렇게 뭐 신용, 돈 관리, 교육, 커뮤니티, 영업력,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. 요 부분이 사실 어렵죠. 요게 돼야 좋거든요. 다음에, 그래서 제가 뭐 일반적인 고등학생, 뭐 중학생들 본다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뭐 언어 영역, 그죠? 수리 영역, 외국어 영역 이렇게 뭐 설정해 놓고, 그다음에 뭐 상, 중, 하, 중간, 기말, 모의 이렇게 해가지고, 야 에버노트 외국어 영역 중에서 난이도가 좀 쉬운 거였고 모의고사 때 나온 게 무엇이 있느냐,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근데 제가 또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이 자료가 이 전투 임무 위주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, 아니면 부대 교육 훈련에 도움이 되는 건지, 아니면 부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, 그게 이론이냐 혹은 실무냐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 나가도 괜찮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목회자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. 뭐 성부, 성자, 성령, 믿음, 소망, 사랑, 뭐 신약, 구약. 그다음에 요리사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건데,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이게 조리법이 중요한 것이냐, 그다음에 이 플레이트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냐, 아니면 친절한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냐. 그래서 한식, 양식, 일식, 어린이, 성인, 어르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
여러 가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에버노트야, 뭐 이 자료 중에서 조리법에 관련돼 있는데 양식과 관련돼 있고 이것이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데이터가 있었을까? 뭐 이렇게 찾아봐도 되겠죠.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에버노트에 제가 한번 태그를 부여를 해보겠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. 같이. 이게 제 에버노트거든요. 에버노트인데 2020년 10월 13일 이렇게 보면 매일 아침 이 행동했다면 부자 될 확률이 206%다. 네이버 포스트. 제가 이게 스크랩 해놓은 자료거든요. 스크랩 해놓은 자료인데 밑에 보면은 이게 데이터 나와 있긴 해요. 근데 잘 스크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 원본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만화였던 거. 제가 만화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거고요. 매일 아침 이 행동했다면 부자 될 확률이 뭐 206%다. 제가 쭉 봤는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 정리하는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206%가 더 높고 메모도 나와요. 메모 습관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280% 높았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. 아, 이게 한번 이걸 분류를 해놓자. 분류를 해보면 자, 제가 이제 태그를 넣을게요. 이 자료는 자, 여기 밑에 보면 태그 추가 있습니다. 태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거든요. 이 상태에서 먼저 핵심 태그를 설정합니다. 핵심 태그. Shift 누르고 느낌표를 누르면 핵심 태그만 쫙 나오거든요. 제가 핵심 태그에는 느낌표를 붙이자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를 넣습니다. 숫자. 왜 숫자를 넣냐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숫자를 넣지 않으면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숫자를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업무적인 얘기인가 관계적인 얘기인가 학습적인 이 셋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. 저는 이 만화를 봤을 때 좀 제 업무와 관련되게 느껴졌거든요. 좀 메모 전문가다 보니까 업무라는 태그를 클릭합니다.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요. 그 다음에 Shift 느낌표 누르면 또 나와요. 그러면 4번, 5번, 6번 중에서 하나 고릅니다. 그럼 이거는 창의적인 얘기인가? 소통에 관련된 얘기인가? 협업에 대한 얘기인가? 이건 소통 같아요. 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. 또 태그 추가 또 누르고 Shift 1번 눌러요. 느낌표. 그러면 셋 중에 하나. 이게 개인화적인 내용이야? 공감적인 내용이야? 융합적인 내용이야? 공감이 가더라. 그래서 공감을 설정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태그 추가 누르고 Shift 누르고 2번 골뱅이를 딱 누르면 이게 기쁜이 슬픈이 나와요. 아, 이건 기쁜 파일이었어. 그죠? 한 개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태그 추가 누르고 이번에 3번 누릅니다. Shift 3번 누르면 이게 쭉 나옵니다. 아, 이게 강연 자료로 쓸만하지. 다시 태그 누르고 3번 누르고 이거는 메모, 기록, 메모, 다이어리, 수첩 등에 대한 얘기구나. 태그를 또 추가해요. 그럼 쭉 보다가 이거는 뭐가 좋을까? 마케팅 할 때 쓰면 좋겠네. 그 다음에 또 3번 누르고 이거는 뭐가 좋을까? 자기개발적인 내용이었고 이거는 전략적인 내용이네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 태그가 붙은 게 보이죠? 그냥 이렇게 하고 이 파일을 클릭한 상태로 쭉 당긴 다음에 노트북으로 옮기는 겁니다. 그럼 사라졌죠? 넘어갔습니다. 사실 이렇게 태그를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태그를 한 번에 왕창 붙이려고 하면 엄청 힘들더라고요.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편하게 스크랩 해놓은 것들을 뭐 한 번 정도 그냥 이렇게 분류해 놓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. 따로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기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되게 좋은 자료를 놓치지 않고 스크랩을 해 두었다라는 어떤 안도의 안심이 들거든요. 그렇게 잊고 있다가 뭐 주말이나 뭐 이렇게 월에 한 번 정도 오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. 실제로 제 것도 보시면 지금 총 파일이 노트북에 있는 게 1480개거든요. 기본 노트북 455개. 그러니까 지금 400개가 넘는 파일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. 제가 게으르다는 얘기죠. 근데 그냥 이걸 455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태그를 붙이려고 하면 저 끝도 안 나오는데요. 그냥 제 경험상 평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보면 뭐 일주일에 아무리 많아도 뭐 10여 개, 10개를 넘지 않습니다. 그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 잠깐 내서 태그를 부여해 놓으면 쉽게 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
그 정도 가치는 있죠. 말씀드리지만 태그 분류법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쌓아두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. 그래서 핵심 태그, 그 다음에 감정 태그, 일반 태그, 이렇게 세 가지 태그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, 이렇게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